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요,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세 가지 커다란 도전 과제입니다. 검찰과의 수상한 거래 의혹부터, 거의 전쟁에 준하는 비상 경제 대책, 그리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치 격전까지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들을 하나씩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법 시스템의 신뢰 문제, 또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 위기, 그리고 앞으로의 권력 지형을 결정할 정치적 대결까지 이 세 가지 거대한 파도가 지금 대한민국에 동시에 밀어닥치고 있는 거죠.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쟁점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에서 불거진 의혹입니다. 이게 뭐냐면 검찰이 핵심 증인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랑 뭔가 부적절한 거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인데요. 그야말로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 자체가 시험대에 오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의혹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대가성 거래가 있었냐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자기의 수천억 원대 금융범죄에 대해서 검찰한테 좀 봐달라고 하는 대신에 당시 유력 정치인이었던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준 거 아니냐는 주장인 거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검찰관을 이용한 명백한 사법 거래가 되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얼마나 극적인 차이인지 확 와 닿으실 겁니다. 원래 김 전 회장은요, 1,000억 원이 넘는 주가 조작 혐의, 이거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는 굉장히 큰 범죄 혐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기소된 혐의는 뭐냐? 단순 보고 의무 위반이었습니다. 형량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볍죠. 바로 이 엄청난 차이가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주장의 가장 큰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혹의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런 겁니다.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아주 무거운 범죄 혐의를 일종의 지렛대로 사용해서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증언을 받아낸 거죠. 그리고 그 증언을 받고 나서는 약속대로 그 무거운 혐의는 기소조차 하지 않고 덮어줬다는 게 이 의혹의 시나리오입니다. 이 상황을 두고 한 정치평론가가 아주 인상적인 비유를 했는데요. 바로 목줄을 쥐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검찰이 언제든지 말 안 들으면 주가 조작 혐의로 다시 수사할 거야 라는 카드를 쥐고 김성태 전 회장을 계속해서 통제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사법 시스템을 둘러싼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또 다른 전선, 바로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된 글로벌 경제 위기라는 문제에도 직면해 있어요. 이제 법정을 떠나서 경제전쟁의 최전선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무려 26조 2천억 원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추경이라고 부르는 건데 말 그대로 예상치 못한 위기가 터졌을 때 긴급하게 투입하는 추가 자금인 거죠.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한 해 국방 예산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엄청난 돈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이걸 전시 예산이라고까지 부르더라고요.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겠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되는 중동 분쟁 때문에 유가가 치솟고 공급망은 무너지고 당장 우리 밥상 물가까지 위협받는 이런 외부 충격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겁니다. 그럼 이 막대한 돈 다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바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들에 집중적으로 투입됩니다. 우리 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 또 농업이나 어업 분야를 지원하고요. 급등하는 에너지 비용을 안정시키는 데 써서 경제적인 충격을 좀 완화하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이 엄청난 예산안이 단 11일 만에 그것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날카롭게 대립하던 정치권이 경제 위기는 정말 심각하구나. 이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말 보기 드문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 위기 앞에서는 하나가 됐던 정치권이 사실 그 뒤에서는 또 다른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미래 권력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죠.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흔들 새로운 선거 격전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바로 경기도 평택을 지역구의 재보궐 선거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국회의원 딱 한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선거가 지금 한국 정치의 복잡하고 분열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종의 축소판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단순한 여야 대결이 아니에요.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나왔고요. 지난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조국혁신당, 또 진보당, 심지어 유력한 무소속 후보까지 뛰어들어서 그야말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한석의 결과가 앞으로 정치판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신호탄이 될 수 있어서 그 상징적인 의미가 아주 큽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법원, 경제, 그리고 투표함이라는 이 세 개의 전혀 다른 무대에서 동시에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이 문제들이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아주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법의 정의, 경제의 안정, 그리고 정치의 미래. 대한민국은 지금 이 세 가지 중대한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과연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해소될 수 있을지, 이 거대한 경제 위기는 잘 극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단 한 번의 선거가 어떤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어낼지, 이 복합적인 도전들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지 그 결과가 정말 주목됩니다.